어느 늦은 겨울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노래를 안주 삼아 혼자 술을 마시는 백반집 주인 순자 씨. 남편과 일찍 사별한 청상과부에 아이도 없어 외롭고 처량한 신세입니다. 이놈이 얼어 죽을 겨울밤을 왜 이렇게 기냐. 잠이나 자자. 매일 밤 술을 남편 삼고 친구 삼아 잠이 들곤 하는데요.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낯선 발걸음 하나가 순자 씨 가게 앞에서 멈춥니다. 설마 도둑인가요? 잠시 후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오는 남자. 순자 씨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아따, 요즘 나가는 자주 오는 거 아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긴데 불 꺼진 가게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나오는 남자. 순자 씨, 땡큐. 하룻밤새 대체 몇 명의 남자가 다녀가는 겁니까? 깊은 밤 불이 꺼지면 순자 씨네 가게를 찾는 수상한 이웃들, 그들이 벌이는 기막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마을. 손맛 좋고 인심 좋은 순자 씨네 백반집은 단골 손님으로 늘 시끌벅적합니다. 드세요 맛있게. 김좀 더 주세요. 갑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덕분에 이웃들이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순자야, 서방 왔어.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젯밤 꿈자리가 그렇게 좋더니 죽었던 우리 소방이 살아났네. 동네 남자들의 짓궂은 농담도 여유 있게 받아넘기는 순자 씨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의 등장과 함께 일순간 조용해지는 사람들. 대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형님, 여기 전등 나간 데가 어디예요? 조그만 설비 가게에서 일하는 상식 씨인데요. 남자답고 듬직한 상식 씨는 이 마을 아줌마들의 아이돌 스타입니다. 이그 순자 씨 그만 좀 보세요. 그러다 침 떨어지겠네요. 양식아, 전등 갈았으면 이 집 결석으로 좀 고쳐놔.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난 모양인데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이대로 두다가 큰일 납니다. 아니 됐어. 들어오긴 누가 들어온다고. 어이, 그러다 뭔 일 생겨야 정신 차리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밥이나 먹고 가 밥이나. 내가 떡갈비 구워놨다. 아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갑시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참 겁도 없습니다. 며칠 후 찬거리를 장만하러 시장에 나온 순자 씨. 누구 반가운 사람이라도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우리 순자 왔어? 죽다 살아난 우리 서방 얼굴 보고 싶어서 하지. 이거. 아니, 서방은 누가 서방이야? 내가 등없이 포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당신은 가정 있는 사람이 순자 씨랑 그런 시답지 않은 농찌거리를 한 겁니까? 혼나도 쌉니다. 내 서방이나 좀 찾아봐! 왜 그래? 눈 담은 거 가지. 아, 빨리 살 거나 말해.
양배추 3통. 감자 3kg. 내일 오전까지 배달이 줘요. 나 가요. 어깨가 축 처진 순자 씨. 그래도 이번엔 순자 씨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돌아온 순자 씨의 혼술 타임. 이런 날 사무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니 먼저 간 남편 만철 씨입니다. 야 이만철, 나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냐? 봐봐, 누가 날 40대로 보겠어. 이렇게 탱탱하고 아직 젊은데. 저렇게 마시면 속 버리는데 외롭긴 외로운가 봅니다. 그런데 순자 씨 가게에서 비틀대며 걸어 나오는 한 남자. 아니 이건 피 아닙니까? 그만 길바닥에 쓰러진 남자.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거기 헬리서 여기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순자 씨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 가게 앞에 멈춘 경찰. 남자의 피는 순자 씨 가게 안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순자 씨는 괜찮은 것인지 걱정입니다.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가게 이곳저곳이 남자의 피로 낭자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아니 잠을 자고 있는 순자 씨?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설마 잠을 자고 있을 리가요? 경찰이 순자 씨에게 다가가 보는데 술 냄새. 술을 많이 마셨나 본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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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경찰이에요. 간밤에 과음을 한다 싶더니만 아직도 술이 덜 깼습니다. 그제야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듣는 순자 씨.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없어진 건 없나 좀 확인해 보세요. 네. 돈도 그대로고 없어진 건 없는데. 그러면 절도가 목적은 아니었던 건가? 일단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일어나세요. 남자는 왜 한밤중에 순자 씨 혼자 사는 가게에 들어왔고 또 피를 흘리고 나간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일단 아는 얼굴인지. 조사를 마친 순자 씨 경찰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칼에 찔린 남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집에서 칼에 찔려 나갔다니 그 얼굴이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소스라치게 놀란 순자 씨.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에 복부를 찔린 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온 남성은 이 마을에 새로 이사온 씨였습니다. 씨 백반가게에 찾아오던 손님 중 한 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진술을 할 수 없고 씨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 진상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골목 CCTV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가게의 골목을 지켰던 CCTV는 과연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선배님 잠시만요. 이 집 좀 이상한데요? 왜? 새벽에 순자 씨 가게를 들락거리는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남자들이 순자 씨네 가게를 찾아온다는 사실. 밤만 되면 남자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치정 관계인가? 강순자 씨 남자 관계 확인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사건의 무게를 두고 순자 씨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하는데 순자 씨 서방 운운하던 채소 가게 김 사장도 찾아왔습니다. 강순자 씨하고 어떤 관계였죠? 어떤 관계라뇨? 이웃이죠. 그날 밤 어디 있었어요? 아니 참 어디 있기는 어딨어요. 집에서 자고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잘해주지 말라고 그랬지. 저기 강순자 씨가 뭐 그럼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을까요? 원한이라뇨. 이 동네 순자 씨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가족이 없어 그런가 돈 욕심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퍼주고 그럽니다. 하여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바빠요. 얼른들 가셔요. 예. 가시라고요. 당신도 빨리 박스 챙겨 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순자 씨네 가게에서 어쩌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걸까?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병재 씨가 의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날의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날 왜 강순자 씨 집에 갔어요? 도와주러 들어간 거예요. 돕다니요. 그러니까 그게 늦은 밤 술 한 잔 걸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느낌이 싸한 게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싶더라고. 아니나 달라 덩치 큰 놈이 순자 씨한테 달려드는데 누구야? 괴한이 순자 씨를 해코지하려다 자신의 등장에 당황했는지 자신의 배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데 덕분에 순자 씨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병재 씨는 큰 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예. 과연 병재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날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온 병재 씨. 저놈이에요.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죽다 살아났어. 야, 이 강간범아, 너는 죽어야 돼. 이 강간범아, 너는 죽어야 돼. 저기 형사님, 이놈이 순자 씨를 덮치려고 한 걸 제가 막은 거예요. 이 나쁜 놈. 자, 놓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순자 씨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병재 씨를 다치게 한 사람이 바로 상식 씨라고요? 그런데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병재 씨를 위협하는 상식. 상식 씨,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칼에 찔리더니 기억을 쌈 싸드셨나 봐요. 뭐가 어째? 네가 먼저 터셨잖아요, 이 도둑놈아. 무슨 소리야? 누가 도둑이야? 이 날강도야! 금고에 먼저 손 댄 게 누구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서로가 서로를 도둑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은 네가 먼저 땄잖아. 병재 씨, 순자 씨 도와주러 갔다가 다쳤다는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두 도둑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잠금 장치가 허술한 순자 씨네 가게는 이 동네 좀도둑들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금고까지 열어가며 푼돈 챙겨가는 건 다반사. 아이고 얼마나 챙겼는지 주머니 안이 동전으로 두둑합니다. 아따 나가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닌가? 입이 아주 귀에 걸렸습니다. 좀도둑의 종류도 가지가지. 제 집 냉장고 마냥 소주를 가져가는 사람까지 밤새 순자 씨네 가게를 들락거렸는데요. 그럼 순자 씨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 일어난 순자 씨. 금고부터 확인을 해보는데 동전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담배값이나 하겠냐? 내일은 1,000원짜리라도 좀 넣어줘야겠다.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적었다며 미안해하는 순자 씨. 어차피 이웃들이니 알고도 모른 척 해왔던 것입니다. 두 병이 피네. 너 어젯밤 누구 왔다 갔구만. 세상에 순자 씨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지금 문 열어? 좋은 아침. 아니 아직도 자물쇠 안 바꿨어? 맨날 도둑 뜬다며. 에이 뭐 그래봤자 담배 소주값이지 뭐. 그리고 난 돈 많이 벌어서 어디 쓸 데도 없어. 아이고 그러다 큰 코 다치지. 문 닫아서 좀 자려. 알았어. 들어가. 오히려 이웃들이 더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얼마 전 상식이 순자 씨네 전등을 갈아주기 위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당시가 네. 전등 갈았으면 이 집 열쇠 고리 좀 고쳐놔. 응 맞단 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병재. 이 집 문고리가 시원치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식이 역시 문고리가 헐겁다는 걸 알고 나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어김없이 밤이 찾아오 이 어둠 속에 자신의 검은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칼로 손쉽게 순자 씨의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남자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 씨에게 다가가 깊이 잠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반쪽 골도 없네 이제.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검은 마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병재였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곳을 털려다 마주친 두 사람. 뭐야 이 손 먹냐? 야 도둑놈아, 내가 먼저 왔다고. 누가 누굴 보고 도둑놈이래? 내가 먼저 찜했어. 서로 먼저 금고문을 열겠다고 육탄절 벌이게 되는데요. 금고를 향해 돌진하는 병재, 그리고 그런 병재를 제압하는 상시.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문을 따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만 병재의 복부를 찌르고 맙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금고에 돈은 손도 못 대보고 도망쳤던 것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경찰서에서 만나 서로 남 탓하기 바쁜 두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아니지? 그냥 딱 10만 원만 빼가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누님은 돈 쓸 데도 없잖아요. 뭐?
씨는 석 씨에게 칼을 휘두른 범인이 자신과 가까운 이웃 씨라는 사실에 경악하게 됩니다. 씨는 사건 직후 피가 묻은 옷을 버리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꼬리가 잡혔는데요. 이전에 동동정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이를 집중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씨에게는 강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흉기에 찔린 씨는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아이고, 이 검은머리 짐승들 잘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순자 씨에게는 먼데 있는 피부치보다 더 소중하고 가까웠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손에 넣으려다 다정한 이웃을 잃어버린 두 사람. 좋은 이웃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깨달았기 바랍니다.